안녕하세요. 제2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귀납이 뭔지를 먼저 알아줘야 되는데, 이 수열에서 나오는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해. 앞항과 뒤항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앞항과 뒤항의 관계를 나타낸 식. 앞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n, 뒤에 있는 항이라고 하는 거는 a, n 플러스 1. 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면 뭐든 다 귀납적 정의로 나타낸 수열의 일반항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뭐 일반항을 뽑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운 일반항을 뽑는 수열은 딱 두 가지 있지.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관계를 보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정해놨어. 어떤 an 제곱 이렇게. 자, 이런 거 앞항을 제곱을 하면 뒤에 있는 항이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첫째 항이 1이라고 정해놨어.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라.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의 제곱이고,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항의 제곱이고, 이렇게 가니까 첫 번째 항 제곱해봤자 1, 두 번째 항 제곱해봤자 1, 이렇게. 이거 재미가 없네. 2라고 한번 해볼게. 2. 여기 2라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만약에 네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세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이거 1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16의 제곱은 256 이런 식으로 되나? 이런 관계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항과 뒷항이 어떠한 관계만 갖고 있으면 저걸 다 귀납적 정의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시험에 자주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관계가 나올까? 모르는 것도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이런 관계를 뽑을 수가 있다면은 귀납적 정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돼. 그럼 꼭 앞항과 뒷항의 관계에서만 이런 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선생님이 수열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이런 수열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야. 1, 2, 3, 5, 8 이런 거. 피보나치 수열 잘 기억하고 있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지. 그럼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항이 어쩔 수 없이 세 개 튀어나와야 되겠지. 앞에 있는 항과 그 다음에 있는 항을 더하게 되면 다음 항이 되겠다라는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학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피보나치 수열을 표현해 본 거야.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되겠다. 그런 뜻이지. 얘를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등차나 등비가 아니고도 어떠한 수열이든지 간에 다 이런 관계를 뽑을 수가 있지. 걔를 귀납적 정의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거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배운 것부터 연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던 거냐면은 앞항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요거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 1, 3, 5, 7 이렇게 되면 1이 3이 되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하고 3이 5가 되려면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얘를 앞항과 뒤항의 관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앞항 앞에 있는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다음 항이 되겠어? 2를 더하면 다음 항. 앞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 얘를 귀납적 정의를 한번 써볼게. 어떠한 앞항에다가 2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겠다라는 이런 표현이야. 자, 공차가 2일 때였어. 그러면 3일 때 한번 해볼까? 0, 3, 6, 9 이런 거.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a, n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야. 이런 표현.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면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게 되면 다음 항이 되겠다라고 표현해주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항이 되는 건데 얘를 귀납적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겠다는 뜻이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위에 있는 요 관계식들에서 여기 있는 요 관계식들에서 A에는 넘긴 거지. A에 넘긴 거지. 그럼 2라고 하는 공차만 남고 3이라고 하는 공차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얘기야. 그치? 뺐더니 일정한 수. 뺐더니 앞항에서 뒷항을 뺐더니 요거 표현을 하면 뒤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일정한 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뜻이야. 그런 얘기야. 그러면 등비 수열은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1, 2, 4, 8 이런 거 보게 되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다음 항으로 점점점 넘어가지. 얘를 귀납적으로 한번 써볼게. AN에다가 어떠한 2를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너무 양수만 하니까 재미가 없나? 음수 한번 해볼까? 아니 음수 하지 말고 분수 한번 해보자. 분수 12 5분의 2 너무 욕심 부렸나? 25분의 2 이런 거. 자 보게 되면 10이 2가 되려면 곱하기 5분의 1 여기도 곱하기 5분의 1 여기도 곱하기 5분의 1이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5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얘를 귀납적으로 쓰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냐면 얘는 뺄 수가 없지. 여기는 플러스로 엮여 있으니까 넘기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넘기는 게 안 되니까 나눠준다.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2라고 하는 수는 n 플러스 1항을 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여기는 n 플러스 1을 n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5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밑에다 쓸게. 요 밑에다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더니 r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은 얘가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가지 규칙을 한번 해볼게. 뺐더니 일정한 수가 나왔어? 그러면 등차수열. 나눴더니 일정한 수가 나왔어? 그러면 등비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뺐든 나눴든 뭐 어쨌든 그 관계가 나오면 걔를 수열이라고 뭐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는 이름을 붙였다. 누구? 등차랑 등비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으니까 뺐을 때 일정한 수는 등차수열, 나눴을 때 일정한 수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거 기억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런 표현이었다. 두 가지였고 야, 지금 여기 보면 뺐을 때 일정한 수, 나눴을 때 일정한 수인데 일정한 수는 재미가 없어. 뭔가 좀 바뀌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형태와 네 번째 형태를 좀 준비를 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건 아니고 원래 있는 형태야. 일정한 수에서 조금 벗어나서 뺐더니 어떠한 함수 fn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눴더니 함수 fn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차례로 배우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자, 요 두 가지 경우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n에다가 1, 2, 3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대입을 하냐면은 n-1까지 대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입한 수를 적절히 연산한다. 여기 빼기로 나와 있는 거는 합을 통해서 연산을 할 거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곱을 통해서 연산을 할 거야. 그거를 내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히 연산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 빼기면은 적절히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적절히 연산이 곱하기 나누기겠지. 그치? 요 형태 나오면은 마이너스 1까지 대입을 하고 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요거를 좀 써놔 지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